반갑습니다. 2022 수능 개념 정치화법 개념 요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29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9강은요, 뭐 30강 가기 바로 전이죠.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29강은요, 우리 이제 형법과 관련된 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법과 관련된 단원의 마지막 부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단원 5단원은요.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중에 첫 번째가 형법과 관련된 거, 두 번째가 형사 절차와 관련된 거였고요. 그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5단원 중에 세 번째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좀 형법이랑 연결시킬 수 있었고 형사 절차와도 연결시킬 수 있었던 내용들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27강과 28강 복습 잘 하셨습니까? 형사 절차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막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까지. 그리고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원칙과 제도까지도 꼼꼼히 공부를 해두셔야지 우리가 대표 문항 분석을 통해서 맞출 수 있구나라는 거 지난 강의에서 봤었죠. 자, 우리가 이번 29강에서 볼 소년사건과 국민참여재판도 비슷하게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념 디딤 미리 보기부터 살펴볼게요. 이 영화도 지난 강에서도 영화를 소개했었는데 이번 강에서도 영화를 소개하는데 지난 강에서 소개했던 영화는 그거였죠. 재심. 이제 우리 알고 있지? 이 재심이 항소상고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자, 우리 이번에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영화는요, 요 배심원들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정치화법을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친구들이라면은 선생님들이 소개를 하셨을 법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번 강에서 공부할 국민참여재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 삼아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화를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29강 개념 디딤 미리 보기는요, 이렇게 국민참여재판뿐만이 아니라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우리 29강의 출제 포인트는요, 소년사건을 연령대별로 구분하기입니다. 우리가 범죄와 관련된 거,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 요건 등등과 관련해서 사례를 통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셨었죠. 이렇게 제시문과 관련되어서 이제 나이들이 소년사건과 연결되는 나이가 나오잖아요. 이 연령대에서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지, 이 연령대에서는 이게 가능한지 등등을 묻는 문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여러분은요, 소년사건 이제 우리 곧 배울 겁니다. 소년사건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대들이 나와요. 뭐 15세, 18세 이런 식으로 소년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나이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연결이 되는지까지 여러분이 이번 강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소년사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개념 디딤 넘어가기 전에 소년사건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렇게 워딩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도 소년사건과 관련된 게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그 내용 요소가 짧은 편이에요.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내용 요소 안에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시험 문제는 많은 부분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글씨로 볼 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요 개념 디딤입니다. 우리 늘 그랬지만 특히 이 소년 사건 부분은 워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완전 선생님이 재구성할 거예요. 이 완전 재구성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없으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소년사건이 의외로 킬러 문항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요거 저거 염두에 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소년사건 한번 정말 재구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사건 개념 디딤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소년사건의 대상을 여러분이 밑에다가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소년사건의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류?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이렇게 적어볼게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자, 우리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내가 요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 14세가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그 14세 이상이 들어갔어.
여러분 잠깐만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14세라는 기준은 왜 등장했을까요? 14세. 그치. 우리 책임 조각 사유에 뭐 있었어? 형사 미성년자 몇 세 미만이었어? 14세 미만. 그렇기 때문에 14세가 기준점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아저씨 왜 14세야? 라고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었지. 그래서 뭔가 14라는 숫자가 기준점으로 등장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다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범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이거 얘기한다는 거 까먹었다. 여러분 색깔이 다른 펜 3개 준비해 주세요. 큰일 날 뻔했어. 색깔이 다른 펜 3개 준비해 주세요. 아직 1개밖에 안 썼으니까 괜찮아. 나머지 2개는 위와 다른 색깔들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 밑에 개념 디딤 도식화할 때 필요하니까 색깔이 다른 펜 3개. 다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는 범죄 소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다시 한 번 더 기준점으로 14가 등장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14세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형사 미성년자 무엇이 조각된다? 위법성? 책임이 조각된다. 그래서 범죄로 성립한다, 안 한다.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그랬는데 법정 대리라든지 부모와의 지도를 잘 받지도 않고 가정을 이탈할 우려가 있는 등등의 이런 우려가 있는 소년 중에서 10살 이상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위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범죄소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촉법소년은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은 이렇게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19세 미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 소년 사건의 대상은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이 되는 거예요? 10살 이상 19세 미만이 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자, 그럼 8살, 9살은 소년 사건의 대상이 애초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4라는 숫자가 등장한 이후 우리 법적 사고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니까 14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개념 디딤 밑에다가 한번 도식화를 쭉 해볼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공간 중에서 이게 너무 가운데다 적으면 위쪽에다가 적을 내용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공간 중에서 약간 하단 부분에, 살짝 하단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먼저 정리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셋을 나눠놨잖아요. 범죄소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촉법소년, 마지막 우범소년이에요. 자, 이렇게 셋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서장이 발견을 했어요.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경찰서장은 이 셋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촉법소년이랑 우범소년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경찰서장은요, 이 셋 중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요, 우선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입니다. 다시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했어.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요, 무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거냐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게 내려집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뭐냐면요. 대표적인 사례로 소년원 송치가 있어요. 혹은 뭐 수강명령도 들을 수가 있고요. 보호관찰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혹은 감호 위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끔 그런 표현 써요. 뭐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에서 막 7호의 처분, 뭐 10호의 처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림. 자, 이거 근데 중요한 거 누구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범죄소년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할 경찰서장은 이 둘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이제 선생님 나머지 하나 더 해볼게요. 범죄소년. 범죄소년 몇 살 이상? 14세 이상, 19세 미만 죄를 범한. 자, 경찰서장이 범죄소년을 발견을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냐면요. 검사에게 보냅니다. 다시. 경찰서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검사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검사에게 지금 누가 넘어온 거예요? 범죄소년이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는 이 범죄소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 고민을 앞두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세 가지 고민 중에 첫 번째 고민이에요. 나는 이 범죄소년에 대해서 기소하겠어. 기소하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요. 즉 쉽게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 지금 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는 기소하겠어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에 의해서 형사재판 열리게 됩니다. 즉 일반 법원에서 열리는. 자, 형사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가 있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은 형벌이 선고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소년 사건인데 형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있죠. 왜요? 지금 몇 살 이상이에요? 14세 이상이잖아요. 뭐 나머지 요건들을 다 충족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형사 미성년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도 선고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루트였어요. 다시 경찰서장이 범죄소년을 발견했다. 원칙적으로 우선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루트였다. 기소한다. 기소하면 형사재판 열린다.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루트. 자, 그리고 검사는 두 번째 루트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검사가 쭉 지켜보니까 이거는 약간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에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검사는 이 아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검사는 마지막을 고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얘 진짜 잘못했다. 얘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나 이번에는 기소를 유예해야겠다. 우리 기소 유예 공부했었죠. 어느 정도 정말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가지고 기소하지 않는 거. 기소하지 않는 거니까 정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도 보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기소유예를 유예해야겠다. 나는 이것도 아닌 다른 루트라고 생각하세요. 난 기소를 유예하겠다. 대신에 선도를 조건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지금 경찰서장이 범죄소년을 발견했어요. 원칙적으로 어디로 먼저 보낸다? 검사에게 먼저 보낸다. 그럼 검사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일 첫 번째, 기소한다. 그래, 기소해버려. 그럼 형사재판이 열려. 형벌 선고돼.
두 번째, 이거는 그래도 그냥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봐.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게 되면은 이 경우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요 경우를 의미한 거예요. 2번 상황과 연결되는 거. 다시 이렇게 갔다가 2번 상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미처 하지 못한 내용들 조금씩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1번의 상황이에요.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기소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일단 기소를 했으니까 형사재판이 열리긴 했는데 이거는 형벌 선고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사유에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이 든 거예요. 다시 지금 요 상황이에요. 기소가 되었어요.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이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겠죠.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얘들아 그 형사재판 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대각선 내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대각선 내리는 거 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우리 소년법상 보호처분하고 형벌소구는요.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둘 다 동시에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왔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벌선고는 동시에 부과될 수 없어요. 동시에 부과될 수 없는 이유를요. 여러분이 쉽게 떠올려주세요. 루트가 달라요. 형벌이 선고되기 위해서는요. 쉽게 일반 법원에 의해서 형사재판이 열려야 돼요. 그쵸? 그를 통해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요. 어디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둘의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둘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소년법상 보호처분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그쵸? 루트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또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앞으로 좀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진짜 다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10살 이상 14세 미만.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엔 선생님 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까요? 왜 검사에게 보내지 않을까요?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데 우범소년이야 그렇다 쳐도 촉법소년은 왜 검사에게 보내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볼래요? 14세 미만이에요. 14세 미만이라면 검사한테 가봤자 어차피 어떻게 돼요? 14세 미만이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죠. 이해되셨어요? 14세 미만이니까 어차피 책임 조각사유여서 어차피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요렇게 루트를 탄다. 조금 헷갈렸던 범죄소년 천천히 어떻게 생각하자? 우선적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셋 중 하나를 결정한다. 셋 중 하나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이러한 루트를 탄다. 기소를 했을지라도 형사재판 법원에 의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내려질 수도 있다. 대각선 내리는 거라고 선생님 표현했어요. 검사가 만약에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에는 이러한 루트를 탈 수 있다. 지금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벌선고는 전혀 다른 루트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참고 삼아서 경찰서장은 이 둘에 대해서도 그냥 훈방 조치가 가능해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그냥 훈방 조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볍게 하나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소년 사건은 대상 몇 살 이상? 이제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몇 세 미만? 10살 이상, 19세 미만. 근데 중간에 나누는 기준으로 14세가 등장했다. 14세 왜 등장했다? 여러분 법적 사고력 어떻게 생각하자? 형사 미성년자와 관련된 나이.
그래서 14세라는 기준점이 등장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년 사건의 대상자예요. 몇 살 이상, 몇 세 미만. 다시 한번 정리. 10살 이상. 19세 미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대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쉽게 말해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몇 살 이상, 몇 세 미만의 소년? 그렇죠.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마지막, 우범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물론 소년 사건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겠죠. 이들 중에서도 뭐 가정을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리는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나이대별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은요, 이제 선생님이랑 참고 자료에 있는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133쪽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132쪽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를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132쪽과 133쪽을 비교하면서 같이 봐주세요. 다시 뭐라고요? 비교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보기 쉽게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예요. 경찰서장이 소년법 4조 1항 2호나 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132쪽 보시면 돼요. 1항 2호나 3호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고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범소년이라고 부른다고요. 결국 1번의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제1항 2호 촉법소년, 3호 우범소년. 그냥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막 촉법소년이 2호인지 3호인지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여러분이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할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우리 그림 한 번 더 개념 디딤 살짝 보세요. 경찰서장 검사 거쳤어요? 아니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를 보냈습니까? 가정법원.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냈었던 거였죠. 이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무엇이 부과될 수 있는 거예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다 봤었던 내용이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개념 디딤에서 밑에 있는 도식화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보호처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가 비행재발을 방지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돕기 위한 걸로 요기 체크,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보호처분 막 1호부터 10호까지 있어요. 소년원 송치도 있고요. 뭐 가무 위탁도 있고요. 수강명령도 있고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 여기는 결국 어디에 해당한다?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소년법상. 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33쪽의 1번 내용까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중에 2번이에요. 검사가 소년법 4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소년, 1항 1호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범한 소년. 결국에 누구예요? 범죄소년. 몇 살 이상 몇 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범죄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혹은 이 경우도 가능하다. 해당 소년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도 처리하지 않고 소년부로도 송치하지 않고 무엇으로도 가능하다? 바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넘버링을 선생님이 바꿔줄게요. 우리가 개념 디딤에서 본 걸로는 기소하는 게 1번이었죠. 미안, 기소하거나 혹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법원 소년부로 내려보내거나 쉽게. 우리 그림 그린 거로는 혹은 그도 아니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결국에 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소하거나 혹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거나 혹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형사법원이 일반 형사법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개념 디딤에서 그 부분이네. 검사가 기소한 상황. 검사가 범죄 소년을 기소한 경우에 만약에 형사법원이, 쉽게 말해서 일반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이건 해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여러분 찾아봐. 다시 한 번 더. 일반 형사법원이라는 뜻은 결국에 형사재판 열리는 법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검사가 기소한 거, 범죄 소년에 대해서. 일반 형사법원이 이거는 우리한테 넘어오긴 했는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할 수 있다. 개념 디딤에서 어느 그림에 딱 해당돼요? 이게. 그치. 그 대각선 화살표 밑으로 내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 법원, 일반 형사재판 열리는 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내리는 내가 얘기했던 거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리되셨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개념 디딤을 통해서 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도. 다시 외워보자. 검사는 이게 경찰서장이 범죄 소년에 대해서 검사에게 넘겼어요. 검사는 뭐 한다고?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고. 순서대로 기소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위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거나 혹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고. 어쨌거나 이 셋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셋을 결정하기 전에 조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뭐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등등의 자에게 그 밖에 필요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결정하기 전에 1번 할까 쉽게 2번 할까 3번 할까 결정하기 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결정 전 조사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 사건의 본인, 보호자 등등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대요. 얘들아, 다시 이거 외울 시간이 됐어. 자, 우리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어. 이 결정에 불복하는 건 뭘까요? 본원 합의부에 불복하는 거. 결정. 판결이 아니야. 결정에 불복하는 거. 항고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우리 공부했던 거. 판결에 불복하는 거, 결정에 불복하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선생님이랑 소년 사건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